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당하지 않으려면 이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 언론사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이거 정말 좀 심각합니다. 20대 후반 K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가운데 대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집 계약 명의 대여를 해주고 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광고를 접하게 되는데요. 당시 K씨는 대출까지 이미 신청한 상태라 상황이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K씨는 광고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대로 전화를 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LC 일당을 소개받은 것이 이 안타까운 사연의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 K씨 주장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LC 일당이 제시한 금액이 단돈 70만 원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로는 금액이 너무 적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공인중개사 LC 일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액이 적음으로 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다, 이렇게 현혹하죠. 사회초년생 K씨는 본인이 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인이 된 그 집에 대출을 새롭게 받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아무 지장이 없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이런 말도 합니다. 갭 투자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고 설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지급해주는 공인중개사도 있는데, 그런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안심보험이 안 돼 있고 위험한 매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세금부터 본인들이 전부 관리를 해주고 또 2년 동안 보유하고 세를 놓았다가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이 나서 그 가운데 일부를 또 주겠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가가 7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사실 안전하다, 그리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주는 그런 데도 있지만 거기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 K씨는요, 2년 후에 집을 돌려주고 시세 차익 일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각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명의 대여료로 70만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 K씨는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K씨가 지급한 돈은 없습니다. 본인이 지급한 돈이 없죠. 대여한 거니까, 명의를. 그래서 전형적인 무자본 갭 투자였다고 설명을 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는 1억 4천만 원, 2년 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 K씨는요, 2년이 지난 후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자신이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인데요, 세입자 C씨로부터의 전화입니다. 청년 K씨는 자신이 명의대여한 아파트의 임차인인 C씨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C씨가 연락이 와서 전세를 마치고 나갈 시에 전세보증금 1억 5,7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청년은 아니 해당 보증금을 내가 돌려줘야 한다고? 라는 생각에 갑자기 정신이 멍해진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임차한 C씨의 경우는 전세 계약을 할 당시 본인이 아무런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약금으로 이미 지불한 금액도 있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험을 이미 들어놨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개사인 LC 일당으로부터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지만 그냥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왜? 보증금을 나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이 들죠. 임차인 C씨는 허그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집주인 정보를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내가 와서 그제서야 확인을 해서 청년 K씨와 연락을 해서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 K씨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어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람이 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임차인 C씨는 이런 얘기합니다. 중개사 LC 일당들을 보니까 동네에서 오랫동안 해온 중개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매물을 받아 전세 사기를 치고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동네를 뜨는
그런 식으로 운영한 것 같다라고 밝힌 겁니다. 실제로 임차인 C씨가 집주인 K씨에 대한 연락처를 물었을 때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가 연락이 잘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로 연락이 끊겼다 이겁니다. 임차인 C씨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입주한 직후에 부동산 업체가 집을 팔아드린다 라고 하는 광고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집주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받아서 허그에 안심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융자를 관리해서 그리고 판매한 뒤에 수수료를 챙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득식을 거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 당할 청년이 없습니다. 왜? 청년들이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 꼭 이런 일로 당하지 말라고 주변에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세 사기를 당하시고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더 이상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색출해서 잡아서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때려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용호TV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 그리고 정보들을 드렸는데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만 이야기하지 말고 세금, 건강, 재테크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좀 설명해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데요. 구독자님들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이나 저희 연구진들의 데이터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회원제 영상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원가입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표용호TV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부동산으로 마음 아픈 일보다 부동산으로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의리입니다. 표용호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